오늘은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회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걸 넘어서 현대 한국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네, 바로 대림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역사는 곧 대림의 역사다. 이 한마디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대림의 여정이 폐허에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럼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주 작은 자재상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산업의 씨앗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때는 1939년 부평에 있던 작은 건자재 가게 불임상회, 여기가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전국에 공장을 짓는 붐이 일어났는데요. 창업주인 이재준 회장이 여기서 시대의 흐름을 딱 읽어낸 거죠. 아, 단순히 자재만 팔 게 아니라 직접 미래를 건설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1947년에 대림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건설업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건설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경쟁은 정말 치열했고 또 부패도 만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대림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바로 정직함이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원칙 위에서 자신들의 명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당시 관급공사에는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정부가 지급하고 남은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를 암시장에 몰래 내다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대림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은 자재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전부 반납했고요. 만약에 자재가 조금이라도 비면 회사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할 정도로 철저했다고 해요. 바로 이런 원칙이 훗날 청계천 복개공사 같은 큰 프로젝트에서 대림을 빛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런 원칙은 그냥 원칙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대림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죠.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던 전설적인 새벽통 문화, 그리고 창업주가 직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와 함께 설렁탕 한 그릇을 나누면서 겸손을 실천했던 이른바 설렁탕 외교까지. 엄격한 원칙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대림의 정신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도시에 정말 큰 위기가 닥칩니다. 1972년 서울시민회관이 큰 화재로 불타버렸는데요. 이 잿더미 속에서 대림의 진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죠. 불길이 채 꺼지지도 않은 그날 밤이었어요. 대림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서울시가 뭘 어떻게 하기도 전에 자기들 돈으로 현장 전체에 안정 펜스를 쫙 설치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현장은 2차 사고의 위험 없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죠. 이 신속하고 책임감 넘치는 행동 하나가 서울시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됐고 결국 그 잿더미 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죠. 세종문화회관을 짓는 영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쌓인 신뢰와 명성이 대림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바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 즉 국가적인 기념물을 건설하는 과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6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공을 불과 11일 앞두고 온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지고 있던 독립기념관이 그만 화재로 불타버린 거죠. 당시 대림의 한 임원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아주 언짢다. 사실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한 게 큰 원인이었지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책임감의 무게는 오롯이 대림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대림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변명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대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죠. 첫째, 모든 복구 비용은 우리가 책임진다. 둘째, 화재에 강한 불연제로만 다시 짓겠다. 그리고 셋째, 1년 안에 반드시 완공하겠다. 국가적인 실망의 순간을 흔들리지 않는 책임감의 증거로 바꿔놓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죠. 자, 이렇게 국가적인 상징을 짓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한국 사회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주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삶의 공간, 즉 집에 대한 생각의 혁명이었는데요. 이제 대림의 무대가 국가에서 개인의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 붕 떠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이게 당시 사람들이 아파트를 보고 했던 말이에요. 땅에 발 딛고 사는 것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아파트라는 건 이처럼 아주 낯설고 심지어는 두려움까지 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었던 거죠.
당시 아파트는 정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집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도 낯설고 저 높은 곳에서 어떻게 사나 하는 막연한 공포, 그리고 연탄가스 중독의 위험까지.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모든 게 편리한 서구적인 삶, 즉 모두가 꿈꾸는 선망의 대상이자 새로운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막연하게 가졌던 이 두려움이요, 1970년에 정말 끔찍한 현실이 되고 맙니다. 부실하게 지어진 와우 아파트가 준공된 지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린 거죠. 물론 이 아파트는 대림이 지은 게 아니었지만 이 사건 하나로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건설업계 전체가 불신에 빠졌는데 역설적으로 좋은 집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은 더 커졌단 말이죠. 대림은 이 모순 속에서 기회를 본 거예요. 아, 이제는 그냥 집을 짓는 걸로는 안 된다. 뭔가 다르게 지어야 한다. 바로 이 해답을 찾아낸 거죠. 그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그냥 건설사 이름이 붙은 건물이 아니라 그 자체의 정체성과 약속, 그리고 철학을 가진 하나의 뚜렷한 상품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아파트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드디어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편한 세상이죠. 이름 그대로 이 편한 세상. 이건 단순히 아파트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공급자 위주였던 시작의 판도를 완전히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놓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켜 쌓은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다. 결국 이 브랜드 아파트라는 새로운 시대는요, 대림이 지난 60년 동안 묵묵히 지켜왔던 단 하나의 철학, 즉 정직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건축 자재라는 그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어떠셨나요? 작은 자재상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기까지 대림의 이야기는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어떻게 한 사회의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 도시의 풍경까지 바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 기업의 역사가 한 국가의 여정을 담아낼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공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